예. 김수학. 이번에는 라이팅, 조명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트랜스폼이라든가 버텍스 이런 것들이 변화를 거친 다음에 결국 화면상에다가 어떠한 형태를 보여질지 위치를 잡는 것이 트랜스폼이었다면 라이팅, 조명 연산이라는 건 얘가 어떠한 음영 값을 가질지 어떠한 밝기 값을 가질지 혹은 최종적으로 어떤 컬러로 표현이 될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조명 연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원의 종류는 지금 보다시피 아주 간단한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PBR,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피지컬리 베이스드 쉐이딩, PBS가 아닌 전통적인 우리가 사용해왔던 3D에서의 기법을 말하는 거고요. 아무튼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방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도 거의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는 빛, 그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광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환경광,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저녁 조명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저는 전역적인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덧셈이 되는 값입니다. 덧셈이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뒤에 보시면 나오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트가 바로 이놈입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디렉셔널 라이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디렉셔널 라이트가 가장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이 지점에서의 노멀 벡터, 그죠? 노멀 벡터가 있고요. 그 지점에 노멀 벡터가 있고 광원을 향하는 광원 라이트 벡터가 있으면 라이트 벡터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노멀 벡터가 있고 라이트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 벡터는 항상 동일한 값을 갖는 거예요. 라이트 벡터 자체는 항상 동일한 값을 갖고요. 노멀 벡터는 그 버텍스의 위치마다 다르겠죠. 버텍스가 향하고 있는 노멀 벡터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이 지점에서 밝기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것은 광원은 디렉셔널 라이트는 위치는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벡터 값, 즉 방향성만 갖는 것을 우리가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가 있어요.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얘는 방향이 없어요. 얘는 위치만 있습니다. 위치만 있어서 위치가 정해지면은 보다시피 위치만 있죠.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로부터 라이트 방향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L2에서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P2라고 해볼까요? 여기는 P1이라고 할까요? P1이라고 한다면 V1이 낫겠네요. 버텍스 1, V2, V1 한다면 L2-V1을 V2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 향하는 이런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V2에서 L1-V1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여기를 향하는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L1과 L2는 항상 같은 위치겠죠. 여기서는 지금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또또또또또또또 이렇게 연결되고 또또또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L1하고 L2는 같습니다. 그냥 L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버텍스들이 있으면 L 버텍스 N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벡터랑 노멀 벡터를 내적을 내적 개념은 뒤에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미리 나오기 좀 그러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광원에서 포인트 라이트라는 것은 위치만 있고 방향은 없고 방향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계산에 의해서 구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사실 거의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으니까 계산하기도 좀 난해하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법칙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점에 라이트랑 노멀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지점에서의 밝기값, 이 지점에서의 밝기값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관한 것인데요. 노멀과 라이트에 두 가지의 벡터가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노멀과 라이트를 내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수학적으로 라이트의 크기, 노멀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때 L과 N이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라면 사라지겠죠? 그냥 곱하기 1 한 거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만 남겠죠. 자,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생겼나요? 코사인 세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0도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가 360도, 여기가 270도, 여기는 180도, 여기는 90도. 즉 뭐냐? 0도일 때, 즉 라이트랑 노말이 겹쳤을 때 빛이 가장 세게 부딪히겠죠. 정면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가장 밝겠죠. 그때 가장 큰 값을 값습니다. 1. 그러다가 각도가 점점 벌어지면 빛이 점점 좀 약해지겠죠. 물리적으로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다 90도가 되는 순간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90도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여기에 빛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음수값이니까 당연히 음수값은 무시되다가 270도 270도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요거죠. 270도가 되면서 다시 또 밝아졌다가 310도가 되면은 최대 밝기 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삥 돌아서 오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것이 바로 램버트의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벡터를 내적을 해서 나온 값. 이때 두 개의 벡터는 단위 벡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 벡터가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이때 우리는 코사인의 밝기값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 램버트의 코사인 법칙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확산광, 디퓨즈 라이트라고 합니다. 확산광은 이 방식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라이트들을 몇 개를 좀 조합을 해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만 사주고 렌더링을 했을 때는 여기 보다시피 이런 라이팅이 돼요. 여기 보이시는 좌측의 라이팅입니다. 확산광을 더하게 되면 이런 라이팅이 돼요. 여기에다가 반사광까지 합하게 되면 이런 라이팅이 됩니다. 자, 그 전에 확산광을 한번 볼까요? 자, 확산광을 보시면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바로 그 부분에 K하고 I는 뭐냐면 이건 컬러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인텐시티, 밝기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시고 컬러랑 인텐시티 무시하시고 신경 쓰지 말고 자, 코사인 세타 아까 말했듯이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뭘로 나타낸다고요? 노멀과 라이트의 내적. 근데 얘가 음수값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음수값이 나올 수 뭐 내적을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0부터 360도일 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들 중에서 우리가 양수값만 취하기 위해서 맥스 0보다 큰 값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확산값을 지금 구한 거예요. 이 수식을 좀 더 정리를 한 게 여기다 앰비언트 값까지 해준 게 바로 요거고요. 그래서 확산값까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의 라이팅을 갖게 되고 여기에 반사광, 스페큘러죠. 스페큘러라는 반사광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빛이 들어왔을 때, 그죠? 빛이 들어옵니다. 라이트가 이 지점에서 직각으로 딱 정확하게 정반사를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잘 그려진다. 튀어나온 게 바로 반사 벡터 R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디퓨즈 확산광은 시선, 여러분이 시선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다 항상 일정한 밝기값을 가는데, 반사광이라는 건 얘기가 다르다. 반사광이라는 건 그 반사된 빛이 내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가장 밝은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반사광이라는 건 반사 벡터랑 나의 시선 벡터랑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죠? 나의 시선 벡터랑 반사 벡터가 많이 일치할수록 반사광은 강한 값을 갖는 거죠. 자, 이때 반사광을 구하는 수식이 요것이고요. 그 지점에서 밝기값은, 우리는 이제 그 지점에서 밝기값이라는 건 0도일 때 가장 큰 값을 갖는 거니까 R2V,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N제곱을 해줬어요. 자, R2V라는 건 뭐예요? 반사광이랑 나의 시선 벡터가 일치할수록 큰 값을 갖는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R.V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R.V는 이렇게 하는데, 자, R.V에서 N제곱을 하는 이유는 N값이 1일 때, 자, 반사광답지 않게 너무 많이 퍼져 있죠. 반사광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래요. 그 반사광을 지나치게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요거 제곱입니다. N을 얼마만큼 제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점에서 퍼지는 정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걸 사용을 해서 이게 금속 재질이니 플라스틱 재질이니 아니면 뭐 점토 재질 느낌이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방법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자, 먼저 장점, 아트가 원하는 대로 반사광의 밝기값 혹은 반사광의 룩, 보여주는 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단점은 뭐냐, 이것이 물리적 근거에 의한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트가 보기에 이쁜 것이지 현실적으로 정확한 값을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대두된 기술이 뭐냐, PBR, Physically Based Rendering, Physically Based Lighting. 무슨 얘기냐, 물리적 법칙에 근거해서 라이팅 연산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지금 보다시피 반사광을 사용을 할 때 N제곱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반사광의 값을 우리가 아트가 적절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냥 이쁘게. 자, 근데 PBR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그 값들을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사 벡터를 구할 때 R 벡터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R.V를 사용했었죠. 지금 보이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프앵글 벡터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하프앵글 벡터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라이트랑 시선 벡터 두 개를 더해요. 그리고 나서 나눠요. 크기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멀라이즈 되죠. 노멀라이즈가 되죠. 자, 이 수식 자체가 L.V의 노멀라이즈죠. 단위 벡터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다음에 크기를 나눠준다는 건 중간 벡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L과 V가 만약에 정확하게 정반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R이에요. 그러면 H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그냥 N 위치에 H가 가 있을 거예요. 즉 N과 H가 일치해버립니다. 정반사일 경우에. 아하, 그러면 이 값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0도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N과 H를 내적을 했을 때 최대값이 1일 거 아니에요. 0도니까. 아까 R과 V를 두 개가 일치하면 최대값이 1이죠. R.V를 했을 때 값하고 N.H를 했을 때 값하고 사실은 같은 값이란 얘기예요. 두 개의 값이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얘가 훨씬 더 연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죠. R이라고 하는 반사 벡터를 안 구해도 되죠. 반사 벡터를 구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노멀라이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연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진들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사 벡터를 구하지 않고 반사광을 구하기 위해서, 반사 벡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R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반사광, 스페큘러, 라이트만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프앵글 벡터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n.h를 사용해서. 픽셀 라이팅하고 버텍스 라이팅인데요. 그림을 보세요. 네. 모든 라이팅 연산을 버텍스에서도 할 수 있고요. 버텍스 드립니다. 버텍스에서 n.l을 사용해서 연산한 거고요. 이거는 퍼 픽셀. 네, 픽셀 하나하나마다 n.l을 한 거예요. 즉 뭐냐? 좀 전에 봤던 n.l이라는 연산을 버텍스 쉐이더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픽셀 쉐이더에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연산 결과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부분은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직접 한번 우리가 실행을 시켜봅시다. 랜덤원키를 띄워볼게요. 네, 랜덤원키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구글에서 랜덤원키를 치시면은 랜덤원키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손쉽게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는 놈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디폴트 이펙트를 해서 텍스처드 펑. 자, 모델을 좀 쉽게 뒷팟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주전자인데요. 정확하게 유타 디폿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래픽스 모델이에요. 자, 이놈의 코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버텍스 쉐이더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포지션, 텍스처 좌표 넘기고요. 뷰 디렉션, 라이트 디렉션, 그리고 노멀이라고 하는 라이트의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지금 포인트 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라이트 디렉션을 만들어서 픽셀 쉐이더에다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픽셀 쉐이더에서 n.l이라고 하는 노멀하고 라이트를 대적하는 걸 픽셀 쉐이더에서 하고 있죠. 네. 픽셀 쉐이더에서 이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이팅 연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코드를 고쳐서 이 부분을 미리 해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 하나 넣어볼게요. 플로트 3 디퓨즈라고 해갖고 컬러 제로라고 하는 이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픽셀 쉐이더에도 이게 추가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아웃풋의 디퓨즈는 내적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죠. 내적. 자, 오브젝트의 라이트 디렉션이랑 라이트랑 뭐랑 노멀이랑 이 두 개를 내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버텍스 쉐이더에서 지금 디퓨즈 라이트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픽셀 쉐이더에서도 디퓨즈 라이트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자, 이거 딴 거 출력하지 말고 n.l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살짝 막았고요. 일단 자, 이게 디퓨즈 라이트만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디퓨즈 라이트예요. 확산광입니다. 자, 확산광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 버텍스 쉐이더에서 넘어오는 확산광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들어온 인풋에 여기를 잠시 막아놓고 인풋에 디퓨즈를 출력을 하는 거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달라지는지. 죄송합니다. 에러가 났네요. 플로트 3가 아니라 플로트 4를 줬어야죠. 네, 이건 뭐 괜찮을 겁니다.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디퓨즈고요. 버텍스 쉐이더에서 했던 디퓨즈 값은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버텍스 쉐이더에서 했던
하더라도 이건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자,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얘네들이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버텍스의 좌표로부터 벡터를 만들었는데 이 값이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노멀라이즈를 해서 벡터를 크기를 1로 만들어 줬으면 한결 낫죠. 그쵸? 네. 한결 우리가 디퓨저 라이팅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이건 버텍 쉐이더에서 한 거고, 이게 지금 픽셀 쉐이더에서 디퓨저를 구한 거. 크게 차이가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네, 오브젝트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네,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라이팅 연산 자체를 버텍 쉐이더에서 하느냐 픽셀 쉐이더 하느냐에 따라서 네, 렌더링 값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는 디퓨저고 버텍스 쉐이더에서 라이팅 한 것이고 지금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픽셀 쉐이더에서 라이팅을 한 겁니다. 다시